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는 네. 대체로 좀 낮은 편이다라는 네.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네,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적인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도 미칠 영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경제적인 모순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예.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연소득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423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나와요, 1인 가구가. 예, 예. 근데 이게 전체 가구의 46.1%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월 소비 지출은 168만 9천 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 가구의 한 58%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소득은 절반 수준인데 지출은 60% 정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은 1인 가구의 이제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주거비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1인 가구의 42%가 월세로 살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돈 보면. 벌어서 월세로 다 나가는 그죠. 거네요. 주거비 예.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뭐 공과금도 혼자 살아도 거의 똑같이 나간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식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 할인 혜택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1인분 장보기가 오히려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게 소비 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결국은 벌어도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저축 안 하게 되고요. 소비 위축되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 침체로 연결되는 그러한 굉장히 경제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36.1%에 해당하는 1인 가구 비중이거든요. 네. 이들 자체가 거의 다 지갑을 만약에 닫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이. 그렇죠. 예.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이게 기업 실적의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고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 그러니까 실업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게 1인 가구 소득을 더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네. 연결고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정책적인 시사점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면은 1인 가구에는 좀 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좀 초점이 예. 맞춰져야 되고요. 사실 소득 안정화, 뭐 일자리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집중돼서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내수 회복까지 연결되는 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1인 가구는 대체로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